설령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의 낙이 될 수 없으며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코스피 움직임을 보셨나요? 코스피가 1300을 향해 맹렬히 돌진을 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이 깨질 뻔 했기도 했죠. 다행히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와 한미 통화 수합하라는 호재 덕분에 간신히 방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러한 대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번과 같은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한 변수로 인해 가치가 너무나 쉽게 하락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초년생일 때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2천만원의 자본금을 들여서 2년간 손해와 수익을 반복하며 결국 400만원을 벌고 시장에서 퇴진을 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설령 올라가도 언제 떨어질까 초조한데 그 당시는 차라리 제가 손실이 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돈은 벌었지만 그 고통에 비하면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산들 중에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받아서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저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투자 원금 회수는 물론 월세로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갚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초조한 적이 없었고 월세 들어오는 날이 언젠지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삶의 밸런스가 서로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는 MTS 창을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삶을 크게 침범을 하죠. 그리고 나 주식한다고 하면은 물론 같이 주식하고 잃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분이 두터워지지만은 결국 주식하는 사람은 돈 잃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은 제 주위에서 단 한 명만 보았습니다. 큰 자금으로 마치 세력처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본인이 정했다 하면은 약 3년 동안 분할 매수를 엄청나고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분의 표현으로는 매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험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장기간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법률, 경제, 인간관계 같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식들을 꾸준하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환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 중 주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30년 동안 월급의 일정 부분, 아니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로 모아가 볼게, 이렇게 각오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으며 설령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의 낙이 될 수 없으며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주식 투자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하지 말라 했다 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그냥 넣어두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보관한 그 목돈 안전할 거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금융상품 투자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고로 은행이라 하면 예대 마진으로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각종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 판매 중개를 통한 이러한 수수료로 수익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공과금 같은 문제로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면 중국 펀드가 좋다, 신흥국 브릭스 펀드가 좋다, 연수익률 10%이고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현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는 모르겠고 오로지 현금만 모으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은행이 거짓말 하겠어 라고 하며 전적으로 은행 이름만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단군 일의 최대의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라임 사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현금만 모으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투자 공부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불리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내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황폐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십 프로 손해가 아주 쉽게 날 수 있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